네, 여러분 새벽에 오줌 누시느라고 한 번씩 깨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먹고 희한하게 아침까지 푹 잡니다. 환신. 예, 면역력 최강이고 몸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 거시기. 한번 드셔보세요. 책임진다니까. 이거 애국기업입니다. 애국기업. 소팔메트콜, 홍삼은 물론이고요. 몸에 좋은 이 효능 약초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애국기업 밑에 전화번호 나가죠? 전화 거시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체력은 국력, 여러분 면역력 강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오늘 긴급 속보 이런 내용인데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내 잠입해 활동하고 있는 거물급 고정간첩의 최측근자의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를 5.18 광주 폭동처럼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이 엄청 많은 여권을 위조해서 현재 벌써 상당한 수의 북해군 살인 특수부대 요원들이 서울에 잔뜩 와 있다네요. 그들이 위장해서 입은 한국 경찰복과 군인, 헌병대 유니폼은 문재인과 박지원이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책임 분담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촛불 시위 강도가 점점 강하게 한 후 폭력 사태를 일부러 만들어낸 후 젊은 남녀 대학생 몇 명을 칼로 찔러 유혈이 낭자한 시체 몇 구를 추럭에 싣고 다니면서 한국 경찰과 군인이 쏘았다고 선동하고 좌파 언론이 보도하게 하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선동하는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전략이 짜여져 있다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빨리 전파하여 좌빨과 북한의 선동에 소요되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 좌빨들의 토요 집회가 시작이고 일부러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자체적인 자해 사상자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 씌워서 폭동을 야기하여 국내 좌빨 세력과 동조해서 남침을 해 거저 남한을 공산적화로 접수하는 북한의 전쟁 없는 전쟁 전략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곳에 공유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 요거는 어제 오늘 쓴 속보가 아니라 조금 된 건데요. 어렴풋이 방송한 적은 있는데 요거 전문을 읽어드리는 거는 요번이 처음입니다. 왜냐면 이게 그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100%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했는데 요즘에 간첩단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잡히고 압수수색 막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북한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글이 더 설득력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읽기에 따라서는 끔찍한 내용이다. 이건 너무 나갔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고를 당한 뒤에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당한 뒤에 그 전에 이런 얘기들 치부했었잖아요. 근데 당하고 나니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18은 그 전 얘기니까 세월호도 그때 우리가 우려했었는데 그 다음에 진짜 계속 울거먹었잖아요. 이태원 사고도 우리가 우려했었는데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울거먹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는 그게 맞았네 이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글을 읽으면 설마 이렇게 설마하다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의미는 그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여권을 위조해서 상당한 수가 북해의 그 살인 특수부대 요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서울에 잔뜩 와 있다는데 이게 그동안에 드러난 간첩 조직들과 연계해서 뭔가 일을 저지르는데 여기서 이제 헌병대 유니폼, 예를 들어서 경찰 유니폼, 여기 이제 시위를 막는답시고 유니폼을 가장해서 입는데 여기서 어떤 사고를 일부러 낸다. 우발적으로 일부러 우발을 가장한 일부러 내는데 예를 들어서 흉기로 찔른다든가 아니면 독극물 살포라든가 이렇게 훅 부르면은 독침이 딱 꽂히는 거 있어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러 명의 순식간에 몇 명의 사상자를 내면 거기서 막 쓰러지고 이러면 난동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이 쓰러졌다 이러면서 저 경찰이 우리를 죽였다 이러면서 그냥 군중들을 흥분시키게 해서 이게 이제 폭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작전을 쓸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거 참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치부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게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김영환 선생이 인터뷰한 기사가 났는데요. 김영환 선생 잘 아시죠? 북한에 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서울법대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강철 서신을 썼잖아요. 그때 유명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2년 수감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89년에 난파 간첩에 보섭돼가지고 암호명이 관악산 1호였어요. 근데 오죽하면은 북한 잠수정을 타고 91년이구나. 91년에 북한 잠수정을 타고 미리북해서
김일성을 2차례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혁명 해방의 공을 세우라 이런 지령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북한 정권에 이게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전향했죠. 이건 아니다 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민혁당을 1997년에 해체하면서, 그 다음엔 정반대로 북한 인권 민주화 운동에 이제 투신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을 제대로 알리기 하는데 정반대로 돌아선 사람인데, 김일성 2차례나 이제 만났고 그래서 그쪽을 너무 잘 알죠. 그 양반이 며칠 전에 주장한 게 뭐냐면요, 북한의 지하 조직이 브라질처럼 봉기할 결정적 순간을 노린다. 이 주사파 출신이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창원 제주에서 이제 그 발생한 간첩단 있잖아요. 히읗 기읗 히읗 이런 거 간첩 조직이 지금 우리 수사망에 걸렸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는 거는 지하 조직이 지금 70년간 쫙 뿌리 내렸다. 꾸준히 대납 공작을 해온 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노려서 이제 뒤집어 엎으려는, 그게 지금 결정적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남남 갈등을 유발해서 여론을 왜곡시키고 선거에도 개입한다. 이런 게 김영환 씨 말하자면 제보입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김일성 만날 때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뭐 김동지라고 부르면서 그 지령을 내렸대요. 그러면서 공작금으로 40만 달러를 주었답니다. 그때 당시 40만 달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때 당시 40만 달러. 지금도 40만 달러면 지금 한 5억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1991년도에 40만 달러는 엄청난 돈, 이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으로 치면 한 40억 정도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북에서 받은 자금으로 여러 명한테 이제 통합진보당 의원 등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했다고 실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도 이제 지원하고 이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했다. 이런 거 그때 당시도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게 크게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 공작금으로 통진당 일부가 그때 당시에도 선거를 치렀대요. 김일성이 준 돈으로 선거를 치렀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 조직은 반미운동에 이제 집중하고 이러면서 때를 노리는데, 이 때가 이제 지금 온 것 같다. 일거에 뒤집을 찬스를 노린다. 이런 논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석기, 이 경기 동부 연합 영향력이 강한 지역, 이제 성남이라든지 안산 이런 경기 동부 남부 지역인데, 여기에서 용인 외대 용인 캠퍼스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쭉 세력이 퍼졌는데, 이 조직이 상당화되는 겁니다. 대물림에서 사상 교육을 해서 부모 중에 자녀가 또 그러니까 대물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경기 동부 연합의 힘이 가장 센 지역이 성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수사로 밝혀야 되는데, 지하 조직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번 수사로 다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너무나 뿌리 깊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양반도 보면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마음 고쳐먹고 주사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래도 민주투사가 된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뭐 한 수천 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다 주사파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전향하면서 자기를 따라서 전향한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독극물처럼 쫙 점조직처럼 독버섯처럼 심어놓은 그 주사파 내지 간첩들은 이건 뭐 조직이 엄청나다는 거죠. 아이고, 이런 거 보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공기를 결정적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라고 덧붙여서 무섭네요. 이거를 다행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간첩단 소탕 작업에 나섰는데, 약간 저쪽에서 움찔할 수도 있는데 세 발의 빛, 빙산의 일각 지금 잡은 거거든요. 때를 노린다는데, 여기서 결정적 순간을 노려서 제2의 촛불, 제2의 광우병, 제2의 세월호 사태 이런 걸 노려가지고 무슨 사태를 유발시키고, 거기에 전부 전 조직이, 간첩 조직, 뭐 주사파 조직 전 조직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뒤집어 엎기 시도할 때, 북한에서 급파된 특수부 요원들, 살인병기들이 뭔가 쿡쿡 찔러서 사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민중들을 흥분하게 해가지고 그 뒤에서 또 작업하고,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첩보를 국정원에서도 그전서부터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에서 뭉개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거 간첩들 잡자 하니까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무섭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저도요, 뭔가 가지고 다녀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완전히
그 경호업체하고 연계돼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경호업체가 다 뜹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도 만반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간단치 않아요. 쟤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쟤들은 전쟁 안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70년간 간첩들을 보냈는데, 때를 봤는데, 여기서 더 늦으면은 곤란할 걸로 판단할 때가 지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요만큼이라도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지하철 같은데 그 CCTV 이런 거 잘 정비하시고 그 점검 잘하고 수상한 거, 그리고 즉각 출동할 태세가 이게 시뮬레이션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각 소탕하지 않으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터지면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냐. 이 문재인이 원흉이에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그냥 이런 조직들을 다 키워줬잖아. 그냥 둘러먹어 풀라는 조직들을 무섭습니다. 잘 대비합시다. 이건 정부에서도 잘 대비해야지만 국민들도 이상하다 하면 신고하는 정신. 저 사람 행동이 이상한데 저거? 그러니까 간첩 신고 이런 거 할 때 간첩 잡으면 포상금 대폭 올려줘야 돼요. 진짜 팔자 고칠 수 있게. 간첩 하나 제대로 잡으면 진짜 몇 억을 줘서 팔자 고칠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나 그 간첩 하나로 해서 점조직 일망타진하면 나라를 구하는 건데요. 그 몇 억이 문제입니까? 나라를 구하는 건데? 아니면 그냥 넘어질 판인데? 그래서 간첩 신고 우리들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간첩 신고해서 간첩이 만약에 맞다면 포상금 진짜 대폭 올려줘야 돼요. 왕창 줘서 이 매 눈을 뜨고 좀 감시해서 간첩들이 활개를 못 치게끔.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계몽운동도 하고. 지금 간단치 않은 세상이에요. 무섭네 무서워.